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논문 리뷰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Attractor Memory for Long-Term Time Series Forecasting, A Chaos Perspective란 이름의 연구입니다. 그럼 해당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제한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모델의 이름은 아트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아트라우스를 제가 간략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카오스 시어리 관점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근본적인 동력학을 분석하여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제가 아래의 피규어를 통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다음과 같이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저희는 이를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 상에서 다루기 위하여 어떤 하이 디멘셔널한 데이터의 형태로 복원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복원된 데이터의 형태를 저희가 카오스 시어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애트랙터라는 측면에서 다루기 위하여 이 데이터를 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으로 이제 매핑을 시켜주고 이 매핑된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이볼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통해 저희는 이 시스템의 다음 상태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된 상태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 최종적으로 이제 예측을 observation 펑션을 통해 이제 예측 값을 도출하는 형태로 예측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한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카오스 시어리가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한 다이나믹 시스템을 다루는 연구이다 보니 이 리니어, 논리니어, 그리고 타임 베리언츠,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츠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 말고도 저희가 다양한 시계열 분야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이 리니어, 논리니어, 타임 베리언츠, 타임 인베리언츠라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러한 뜻의 단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해당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저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이 키워드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리니어와 논리니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니어하다는 것은 결국 아웃풋이 인풋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x1t에 대해서 출력 y1t가 나오고 입력 x2t가 있고 이에 대한 출력이 y2t가 나오는 시스템이 존재할 때 입력이 어떠한 선형 조합으로 어떤 상수가 곱해져도 이 출력은 이 동일하게 상수가 곱해진 만큼 이 나온다는 시스템이 바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는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리마와 같은 시스템이 사실 대표적인 이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스템의 아웃풋이 인풋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없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예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논리니어 시스템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베리언츠, 타임 인베리언츠 하다는 부분입니다. 타임 인베리언츠 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입력 XT에 대한 출력이 YT인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입력이 이제 타우만큼 늦어진 이 t 플러스 타우 시점에 이제 입력이 발생을 하는 입력인 이 xt 플러스 타우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타우만큼 늦어진 아웃풋 값인 이 yt 플러스 타우의 출력이 도출됨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저희는 타임 인베리언츠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임 베리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제한 방법론에 사실상 기반이 되는 이론인 이 카오스 시어리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오스 시어리란 결정론적 무질서를 다루는 분야로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 패턴 속에서 질서를 찾기 위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로 이 결정론적이라는 말과 이 무질서라는 말이 서로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매칭이 안 되어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결정론적이라는 말은 특정 현상의 발생에 대한 원인이 정해져 있고, 이 원인으로 기여된 물리 법칙에 의하여 미래 상태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나비 효과라는 그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나비 효과의 정확한 의미는 정확히 이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많이 희박할 수 있지만, 이 나비의 날갯짓이 결정론적으로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켰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인은 나비의 날갯짓이고, 이 발생한 특정 현상은 토네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결정론적이라는 특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무질서라는 것은 이러한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국 왜 나비의 날갯짓이 토네이도를 발생시켰는가에 대한 원인은 저희가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무질서가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카오스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이제 카오스한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부분과 이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를 나타내는 이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를 가진다는 것이 카오스 시스템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초기에 설정한 값의 작은 변화에도 이 도출되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값의 변화는 누적되면서 더 큰 변화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이제 어쨌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 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이 로렌츠 어트랙터라는 이름의 이 피규어가 존재하는데, 이 로렌츠 어트랙터가 이 카오스 시스템의 이제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 로렌츠 시스템이 이제 기후 환경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스템의 어트랙터를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어트랙터도 이제 초기 값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 로렌츠 어트랙터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하신 이 로렌츠라는 분께서는 이 애초에 이 기상 예측을 함에 있어서도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이제 역사가 있는 것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는 것을 가진다면 카오스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어트랙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어트랙터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일정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어트랙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때 불규칙적으로 보이나 어떤 질서를 가지는 이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를 가지는 것이 카오틱한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트랙터는 이 해당 피규어를 보시면 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떤 정적인 상태를 가질 경우 이 픽스드 포인트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주기를 가질 경우 리미티드 사이클, 그리고 이제 다주기성을 가질 경우 리미티드 토러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규칙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질서를 가지는 형태는 이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카오스 시오리라는 것은 어떤 뉴턴 법칙이나 이제 상대성 이론처럼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수식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 장표에서는 카오스 시오리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다면, 해당 장표에서는 이 카오스 시오리에 대해 수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수식은 이 제안하는 연구의 논문에서 발췌한 그런 수식입니다.
이 해당 수식을 보시면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 붉은색에 해당하는 이 실제값 부분과 이 가운데에 아무것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z, i로서 표기되는 부분들은 어떤 저희가 실제로 접하게 되는 데이터의 형태들인 어떤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데이터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주어진 이산적인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이 실제 값에 근접하는 어떠한 값들을 다시 한번 근사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가 이제 아래 푸른색으로 표기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이상적인 다이나미컬 시스템 F를 먼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F는 어떤 하이 디멘셔널한 매니폴드 스페이스 M 내에서 어트랙터를 따라서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이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서 이 특성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따른 특성을 이 궤적의 어떤 이 시스템을 하나의 궤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듯한데, 이 궤적 내에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조금 상태가 이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하는 상태를 이제 AI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AI 역시 저희가 실제로는 관찰할 수 없는 이상적인 값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저희가 현실적인 그 데이터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 저희가 기온은 날마다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 기온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컨티뉴어스한 트라젝토리가 있고, 그 트라젝토리에서 저희는 이산적으로 값을 수집을 함으로써 이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산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바로 이 아래 부분이 이 Z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상적인 트래젝토리에서 어떤 observation 펑션 h를 통해서 이 이산적인 값들인 이 zi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저희가 얻은 이 이산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하이 디멘셔널한 이 실제 값에 해당하는 트라젝토리를 근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 연구에서는 저희가 얻은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최대의 형태인 이 이산적인 형태의 데이터 zi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PS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근사하는 어떤 근사 시스템을 이제 만들겠다는 것이 이 방법론의 어떤 주된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데이터들인 zi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다이나믹 시스템을 근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차원 m을 가지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어떤 이상적인 어트랙터를 이제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어트랙터인 이 틸다 A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즉 SS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SSM은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맘바 모델의 근간이 되는 모델로 이 컨티뉴어스한 다이나믹 시스템을 모델링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SM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 각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수 집합 공간을 의미하여 이 시스템이 가능한 모든 상태를 정의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떤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공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SM은 결국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뒤로온 입력이 정의된 스테이트에 따라 출력과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SM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입력으로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시퀀스 모델링에 사용이 되고, 보통 이제 컨티뉴어스한 다이나믹 시스템을 가정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수식을 보시면 사실 이제 매우 간단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를 어떤 상태를 정의하는 상태 방정식, 그리고 이 아래를 출력을 정의하는 이 출력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수식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 방정식, 즉 스테이트 이퀘이션에서의 이 각 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여기서 조금 해당 피규어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해당 피규어에는 인풋이 XT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SSM 관련 논문들에서는 이 인풋을 UT로 표기하고 있고, 이 XT를 이제 기존의 스테이트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 해당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A라는 것은,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이제 스테이트 매트릭스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데, 이 A의 목적은 이 스테이트의 메모리 업데이트에 관여하여 이전 스테이트가 현재 스테이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조절하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컨트롤 매트릭스인 이 B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 들어온 입력, 이 UT가 존재할 때 이 UT가 현재 시스템 스테이트에 이제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지를 조절하는 그러한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출력 방정식, 즉 아웃풋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웃풋 이퀘이션에서 이 아웃풋 매트릭스인 이 C는 이 업데이트된 이전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이 업데이트된 스테이트 XT가 해당 그 수식에서는 XT라고 되어 있는데, 이 XT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T 플러스 1이 이 출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조절하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커맨드 매트릭스인 T는 이 원본 입력 UT, 이 원본 입력 자체가 이 아웃풋 출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조절하는 그러한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식은 XT의 도함수, 즉 이제 XT의 변화량을 XT와 UT의 연산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ABCD의 쉐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SSM 내에서의 디스크립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해당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SM 자체가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계열 데이터 역시도 이제 디스크립트한 형태로 수집이 된 데이터들이고, 저희가 NLP와 같은 방법론들에서도 이 토큰 단위로 어떤 이산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의 이 SS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왼쪽에 있는 수식에 저희는 어떠한 ODE 솔버를 통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시킴으로써 어떤 연속적인 미분 방정식 형태의 모델을 이산적인 형태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러 메소드를 ODE 솔버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 풀리는 형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ODE 솔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산화는 서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SM에서의 Convolution Representa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 이 SSM의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어쨌든 리커시브한 형태로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딥러닝에서의 이제 리커시브 모델인 RLM 모델과 사실 많은 분들이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RLM 모델과의 차이점을 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RLM 모델과는 다르게 어떤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다룬다는 점도 차이가 있지만, RLM과는 다르게 이 컨볼루션을 통한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이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 R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커시브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이 SSM 같은 경우에는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런 학습을 병렬화할 수 있어 RLM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 RNN과 이 SSM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SSM이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리니어하면서 어떤 시간에 입력이 들어오든 내부 모듈의 값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추후 연산에서 계산될 값들을 미리 계산하여 커널을 만듦으로써 이 1D 컨볼루션 연산으로서 이용이 가능하여 이 하나의 커널을 만들어 두고 이 학습을 병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SSM과 RNN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 초기 상태가 있고 이제 하나의 스텝을 지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이 원 스텝에서 투 스텝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희는 이제 식을 이제 간소화시킬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 식이 사용됨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이제 이 이 왼쪽의 피규어를 보시면 이 커널에 해당하는 값과 이제 동일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크기의 커널을 사용을 하든지 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둠으로 그 내부에 이제 액티베이션과 같은 그런 논 리니어리티를 책임지는 그런 펑션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학습을 병렬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SSM의 큰 차별화된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한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한 연구에서의 문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Continuous Dynamical System 자체에서 수집이 되는데, 이때 저희가 실제로 접하게 되는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데이터들은 모두 옵저베이션 펑션을 통해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수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산적으로 샘플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들을 통해 어떠한 저희가 템포럴 디펜던시를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 데이터 형태의 특성상 패턴이 원래 저희가 컨티뉴어스한 형태에 비해서는 이 패턴의 소실이 발생하며 학습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더 증명하고자 제한 연구에서는 시계열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에 대해 페이스 스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통하여 컨티뉴어스한 트라젝토리를 복원한 결과 전통적인 카오틱 시스템에서 나타내는 형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C번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인데, 이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전통적인 어떤 카오틱 시스템 내의 그 어트랙터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카오틱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어트랙터와 저희가 현실에서 수집한 그러한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어트랙터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들을 기반으로 제한 연구에서는 실제 세계의 데이터들을 어떤 인식되지 않은 하이 디멘셔널한 근본적인 그러한 카오틱 시스템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제한 연구에서는 이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통하여 어떻게 컨티뉴어스한 다이나믹을 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연구에서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Non-Parametric Space Reconstruction을 제안해주고 있으며, 단일 다이나믹 스트럭처가 아닌 다양한 다이나미컬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어트랙터 패턴을 학습하기 위하여 멀티 레졸루션 다이나믹 메모리 유닛이라는 방법을 함께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트랙터를 얻었고 이 어트랙터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예측을 수행할 것인지도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 연구에서는 이 구해진 어트랙터들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프리퀀시 어너스드 로컬 리볼루션 스트레이지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이볼루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제한 연구에서 말하는 특별한 컨트리뷰션은 아니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트랙터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어트랙터를 이볼루션 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기본적인 시계열 예측 연구들과는 다르게 이 해당 연구에서는 이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 ZI로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ZI는 이제 L by C의 차원을 가지게 되는데 이 L은 입력으로 들어갈 데이터의 크기, 즉 이제 윈도우 랭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 C는 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해당 데이터가 가지는 차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페이스 스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정은 이산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다이나믹 트라젝토리를 근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하이 디멘션이라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임베딩 방법은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다이나믹할 시스템에 어떠한 프라이어 널리지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를 사용한다고 하고 이 제한 연구에서도 이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해당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동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고차원의 상태 공간에서만 정의가 되지만 우리는 종종 이제 일부 변수, 즉 이제 관측된 데이터만 기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관측된 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고차원 벡터로 변환함으로써 이 숨겨진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복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의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은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현재 상태 XT가 과거 상태, 예를 들어서 XT-1, XT-2에 의해서 결정됨을 가정을 하고 이를 고차원 공간에서 표현하는 논 파라메트릭 임베딩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히스토리컬 디스크립트한 데이터인 이 ZI에 어떠한 저희가 지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임베딩 디멘션과 이 타임 딜레이 값을 저희가 지정을 해준다면 이 하이 디멘셔널한 다이나믹 트라젝토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UI 값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부분은 이 실제의 과거에 이산적으로 수집된 값들인 ZI를 의미하고 이 해당 부분은 이를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어떤 다이나믹한 트라젝토리를 만든 형태를 플롯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5시점까지의 값만 고려하고 이를 값을 실제로 도출을 해 보았을 때는 이 ZI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값이 나오게 되고 이 ZI에 저희가 임베딩 디멘션은 2, 타임 딜레이는 1로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구해진 값들을 플롯을 해보면은 이 다음과 같이 어떠한 트라젝토리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인 다이나믹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가정에 따라서 이 특정한 상태 XT가 과거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은 각 시계열 데이터의 변수마다 채널 인디펜던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저희가 가지고 있던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 by C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어떤 하이 디멘셔널한 트레젝토리를 나타내는 이 UI로 변형을 시킬 수 있고, 이 UI는 T by D by C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C 값이 그대로 나오는 이유는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널 인디펜던스하게 이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이때 이 D가 의미하는 것은 이 임베드, 저희가 이때 코디네이트 딜레이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설정해주는 그 임베딩 디멘션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T는 다음과 같이 이제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실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에 이 지정된 임베딩 디멘션까지 반복을 하고 각 차원에 대해 지정한 이 딜레이만큼 시프트하여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수 있게끔 이 조정된 그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윈도우 랭스보다는 짧은 이 t로 이 값이 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 t를 저희는 나중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t에 대해서 제로 패딩을 진행해 줌으로써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윈도우 크기인 이 L로 원복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패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패칭은 최근 다양한 시계열 연구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패칭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단일 시점의 스칼라 값은 어떤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로컬 컨텍스트의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포인트 와이스가 아닌 이 패치 와이스로 다루는 연구가 증가를 하였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로컬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한 연구에서는 서로 패치가 겹치지 않도록 논 오버래핑 패칭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 이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칭을 통해서 T가 이제 L로 다시 변환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L에 대해서 저희는 패칭을 진행을 해줌으로써 이 패치의 개수 곱하기 패치의 길이만큼 추가된 차원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떤 다이나믹하고 컨티뉴어스한 형태의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시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다이나믹 레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할 차례인데, 이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던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모델이 아닌 컨티뉴어스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모델링을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한 연구는 이제 SSM 기반의 모델링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한 연구에서는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던 이 SSM의 기본적인 수식에서 ODE 솔버를 오일러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의 이산화된 수식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리캡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때 제한 연구는 좀 특이하게도 이 A와 매트릭스 A, B를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내고, 이 델타로 표기되는 어떤 변화량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A, B 그리고 델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장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참고해 주실 부분은 이것이 어떤 분수가 아니라 어떤 SSM의 연구에서는 이 델타를 이 세타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 세타를 델타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음같이 혼동되지 않게끔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값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 A, B 매트릭스 그리고 델타까지 모두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델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델타는 러너블 어프로시메이션 윈도우로서 작동이 되게 되고, 이는 결국 A, B의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이 사용이 되어서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의 팩터 역할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팩터 역할이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A, B의 디스크립타이제이션 과정에 대한 수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A에 대해서는 이 제로 올더 홀드라는 디스크립타이제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B에 대해서는 이 오일러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시켜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제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모든 이제 SSM에서 이와 공통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A 매트릭스와 곱해졌을 때는 A 매트릭스가 곱해진 후 익스포넨셜을 취해졌을 때 A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B에 대해서는 B와 곱해졌을 때 B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팩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 델타에 따라서 저희는 시스템 스테이트 및 이제 인풋에 대한 변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A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 매트릭스는 제가 처음에 SSM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때와 동일하게 이 스테이트 이볼루션 매트릭스로 시스템의 어떤 폴드 이볼루션을 나타내는 동적인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한 연구에서는 이 다음과 같이 -1로 이루어진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의 이 D차원만큼 브로드캐스팅을 해준 그런 형태를 이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의 수식, 이것은 이제 히포라고 SSM의 만바가 이제 이루어짐에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되었던 연구가 있는데, 이 히포라는 연구에서의 레그 T 매트릭스의 러프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당 수식 자체가 이 히포 레그 T 매트릭스를 만드는 이제 수식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수식을 이제 어떤 러프한 어프록시메이션을 시켰을 때 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수식을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어떤 다이아고널에서 이제 -1로 나타내는 그러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의 러프한 어프록시메이션인지는 자세하게는 확인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A를 이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주고, 이 행렬 A에 대해서 이 제로 올더 홀드라는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B 매트릭스 역시 제가 처음에 SSM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을 때와 동일하게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얼마나 현재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 U의 리니어 레이어를 취해준 값이 이 B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제한 연구에서는 이 특이한 부분이, 보통 이 만바 연구에서는 이 AB 매트릭스 모두에 이 제로 올더 홀드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해 주었는데, 이 해당 연구에서는 이 B에 대해서는 제로 올더 홀드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 따로 이제 오일러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이제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왜 오일러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해당 연구에서는 적용을 하였는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오일러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가정을 했을 때 이 B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의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식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디스크립타이즈드 커널을 이용함으로써 다이나미컬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가능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방법 역시 제가 처음에 S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미리 계산할 수 있는 항들을 미리 다 계산하여 커널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커널은 다음과 같이 K-바의 형태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고, 인풋인 U에 이 K-바를 곱해줌으로써 이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끝마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한 연구의 어떤 기조가 되는 이 카오스 시오리에서의 어떤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는 이 다양한 토폴로지컬 스트럭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 과정처럼 이제 계산을 끝마치게 된다면 하나의 다이나믹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만을 제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한 방법론에서는 이 벨로츠의 스캔 알고리즘에서 영감을 받아 다이나믹 스트럭처의 멀티 스케일 하이라키컬 레프레젠테이션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하이라키컬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겹치는 어트랙터가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어트랙터들이 겹치는 상황을 피하면서 다양성이 있는 어트랙터로 구성하기 위하여 연산 과정 중에서 추가적인 H 매트릭스를 통해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하이라키컬 프로젝션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하이라키컬 프로젝션을 통해서 어트랙터의 패턴을 유지하며 각 어트랙터가 겹치지 않도록 하여 어트랙터의 이볼루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해당 부분의 이제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H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인풋에 대해서 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계산되는 것이고, 이때 이 H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델타의 합 곱으로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왼쪽이 이 벨로츠의 알고리즘인데, 이 벨로츠 알고리즘에서 이 영감을 받은 것이지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때 연산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이 짝수 부분의 인풋에 대해서만 이 연산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이 홀수 부분과 짝수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H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3과 U4에 대한 부분 그 계산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이 H가 똑같이 곱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과정을 거치면 저희는 인풋 U2와 인풋 U4에 대한 이 아웃풋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끝까지 U4에 대해서 끝까지 진행을 해줌으로써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 식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H를 곱해 줌으로써 이 어떤 하이라키컬한 프로젝션이 수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하이라키컬 프로젝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H의 목적은 어떤 올소고노란 그러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것으로, 이 올소고노하다는 것은 사실상 이 데이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또 드실 수 있는 의문이, 이 H가 어떻게 올소고노란 스페이스로 이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션이냐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제한 연구에서는 따로 이제 말은 없었고, 사실 이 올소고노란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켜주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 제한 연구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이 힙보 연구에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이라키컬 프로젝션을 이 스캔 연산에 가능하도록 통합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Frequency Enhanced Local Evolution Strategy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전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멀티 레졸루션 다이나믹 메모리를 바탕으로 어트랙터 내의 이볼빙을 통하여 어트랙터의 다이나믹을 유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이 이볼빙이라는 것은 해당 펑션 스페이스 내에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테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 K를 찾는 것이 이제 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 멀티 레졸루션 다이나믹 메모리를 이제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매핑한 후 이 M개의 로우 프리퀀시를 가진 어트랙터만을 선정하여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상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이 모든 어트랙터에 대해서 이것을 그 이볼빙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해진 어트랙터들 중에서 이 로우 프리퀀시만을 가지는 이 어트랙터들을 선정하여 모델링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하이한 프리퀀시를 가지는 그러한 스테이트들은 어떤 노이즈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K가
캘리브레이션 K가 결론적으로는 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같이 컴플렉스 넘버의 차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해진 evolved state를 바탕으로 SSM의 출력을 내기 위해 output equation에 따라 이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C와 D 매트릭스 모두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YT를 구했다면 이 도출된 YT를 바로 이제 예측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원 리니어 레이어 형태의 observation 펑션에 통과시켜 최종적인 예측값을 도출함으로써 이 예측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9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7개의 그 기본적인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의 메인스트림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안 연구에서 2개의 카오틱 데이터셋을 제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로렌츠 96 3D 데이터셋은 이 로렌츠 96이라는 기상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세틱 데이터를 이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에어 컨벡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카오틱 데이터셋으로 선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해당 연구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매트릭으로는 MSE, MAE를 사용해주고 있고 윈도우 사이즈는 96으로 고정을 한 후에 프레딕션 랭스를 96에서 720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만바, 그리고 트랜스포머, MLP, RLN 기반 모델들을 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메인 리절트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은 일반적인 시계열 예측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해당 실험 결과 아트라우스는 일관되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 동일하게 컨티뉴어스한 다이나믹 시스템을 근사하고자 하는 모델인 이 쿠파 역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동력학 모델링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만바4TS나 S만바가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들에 비하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며 템포럴 모델링에 있어서 SSM의 펀더멘탈한 프레임워크로서의 가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GPT-TS라는 이 LLM 기반 모델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즉 LLM 기반 모델이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파악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실험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제 발표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GPT-TS라는 것은 이제 LLM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들 중에서도 완전 초창기에 나온 이제 연구로서 GPT-2 모델을 이용하여 이제 예측을 진행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오는 LLM 기반 예측 모델들과는 이 파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공정한 비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실험 장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오틱한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모든 실험 결과에서 아트라우스가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즉 컨티뉴어스한 다이나믹 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한 이 페이스 스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나 멀티 레졸루션 다이나믹 메모리 유닛 같은 모듈들이 카오틱 시스템 자체의 어트랙터를 잘 포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모듈들을 제거했을 경우 성능 확인을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모든 구조를 다 사용했을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스 스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제거했을 때 가장 큰 성능 저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즉 이 페이스 스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활용한 동력학 구조의 재구성이 이 아트라우스의 핵심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실험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미컬 시스템 이볼루션 스트레치를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 이 implicit frequency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제한 방법론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볼루션 스트레치이고
이 오른쪽에 explicit frequenc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멀티 레졸루션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짝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계산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explicit frequency 같은 경우에서는 이 모든 경우에 순차적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하이라키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 Frequency Enhanced Evolution Strategi가 다른 방법들을 모두 능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실험 결과에서 이 다이렉트 리니어와 다이렉트 CNN과 같은 실험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스테이트를 이볼루션 시키지 않고 이 타임 도메인에서 직접적으로 이볼루션을 시킨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들과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실험 결과들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근본적인 다이나믹 스트럭처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이볼루션 방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implicit frequency가 이 explicit frequency의 성능을 능가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implicit하게 frequency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그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부였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이 모던 허필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어떤 유의미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허필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는 들어오는 입력에 따라 저장된 패턴을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패턴을 찾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종의 리트리버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플렉시티 애널리시스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ETTH1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한 모델과 다양한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에버리지 퍼포먼스에 대해서 시각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X축은 트레이닝 타임, Y축은 테스트 로스를 의미하고, 원의 반지름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트라우스는 타임과 메모리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베이스라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버스트니스 애널리시스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더한 후 학습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로버스트니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아트라우스는 노이지한 데이터에서도 더욱 강건한 성능 결과를 보였으며, 오히려 노이즈를 더한 후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프리퀀시 도메인 이볼루션 스트레이지에서 도미넌트한 프리퀀시만을 선택하여, 즉 이제 로우한 프리퀀시만을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하는 것이 어떤 노이즈한 인포메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제한 연구에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오틱 리컨스트럭션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로렌츠 96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을 해주고 있고, 이 왼쪽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서 바로 페이스 스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한 시각화 결과이고, 이 오른쪽은 최종적인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프리퀀시 도메인 이볼루션 후에 페이스 스페이스 시각화 결과를 나타내는 그 피규어입니다. 이때 이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오른쪽에 프리퀀시 도메인 이볼루션 후에는 일부 세부 정보가 조금 이제 손실된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트라우스는 로렌츠 96 시스템의 전체적인 카오틱 다이내믹 스트럭처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하여 이볼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SM 시스템 내부 디멘션 사용에 관한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기존 SSM 연구에서는 충분한 정확도로 입력 시계열을 정확하게 근사하기 위해서는 256차원은 사용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다고 이 제한 연구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레퍼런스가 없어서 어느 연구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는지
그에 대한 비교나 어떤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피규어를 보시면 이 X축이 이 SSM 내부의 차원을 의미를 하고 이 Y축이 그에 대한 성능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안 연구에서는 패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필요한 연산을 선형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을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피규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은 패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파란색은 패치를 사용할 경우인데 이 패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패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말씀드린 후에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연구에서는 현재 대부분 시계열 모델들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사실 컨티뉴어스한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이산적으로 샘플링한 결과라는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오틱 시어리의 영감을 받아 시계열 데이터를 일반화된 카오틱 다이나믹 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적합한 모델링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Non-Parametric Phase Space Reconstruction에서는 주어진 디스크립트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컨티뉴어스한 템포럴 다이내믹스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레졸루션 다이내믹 메모리 유닛에서는 단일 다이나믹 스트럭처가 아닌 다양한 다이나미컬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어트랙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퀀시 애너스드 로컬 리볼루션 스트레치에서는 구해진 어트랙터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확장하여 어트랙터를 이볼빙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안 연구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이 제안 연구에 대한 제 개인적인 발표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저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티뉴어스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하여 이 디스크립트한 데이터에 대해 이 페이스 스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통해 어떤 컨티뉴어스한 트라젝터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 모델링 과정에서는 사실상 그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주는 게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카오스 시오리를 기반으로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어쨌든 모델링 과정에서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만을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카오스 시오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